근데 혹시 아직도 대웅전을 안 봤다고요? 그렇다면 그대 당장 목을 내어 놓으시오. 이번 캐스트 못할 것 같니? 난 믿어.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김종웅입니다. 이번 캐스트에 비공개 다이어리 털어보기로 왔는데 제가 뭘 하나 갖고 왔어요. 도끼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봐. 난 믿어.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 도끼가 왜 나왔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찍었거든요. 대웅전을 촬영했습니다. 대웅전에 가서 한번 보시면 요 도끼가 왜 나왔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면 되겠다. 해놓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캐스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겁니다. 비공개 블로그. 그래서 무턱대고 떠난 무전여행. 이 무전이 자 하나 둘 체크. 이거 아니겠지. 돈 없이 떠난 여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캐스트를 찍어놨고요. 실제 그리고 비공개 블로그에서 고양이 간택설도 얘기를 했고 여기만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높은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썸네일이 안 볼 수 없게끔 나와 있더라. 이거 진짜 저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비공개 블로그 3개를 받고 뭘 가져왔다? 다이어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이어리. 해놓고 나서 제가 아마 이게 캐스트가 업로드가 될 때 앞에 학습법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찍어주세요라는 그런 캐스트 요청이 있었고 거기 이렇게 찍는 거거든. 근데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할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탭은 탭은 학습법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제가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덧붙여 보고 선생님 저는 학습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기 뒤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학습법이 중요하다 그러면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일단 덥습니다. 나 너무 더워요. 오늘 촬영일 기준 진짜 더웠거든. 막 습하고 덥고 막 진짜 우와 여기 등 막 다 젖었고 막 그랬었어요. 덥죠? 그리고 방학입니다. 근데 여름방학이라고 붙여놓고 보면은 방학은 왠지 놀러 가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분명히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거거든.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분명히 계획표를 짜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여름방학 학습 계획, 학습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시기가 맞아요. 생각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캐스트가 고3이나 N수생에게 오픈이 되는 캐스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6평을 봤을 거 아닙니까?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났을 때 늘 얘기하듯이 잘 보면 잘 본 대로 고민이고요. 못 보면 못 본 대로 고민입니다. 잘 보면은 잘 봐서 그게 내 성적인가 내 실력인가 의심부터 들고 또는 그 성적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보는 구평이라든가 수능이 부담스럽잖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한 불안. 또는 주변에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부담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럼 불안하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또는 공부를 시험을 잘 못 봤어. 못 보면 못 본 대로 또 고민이 많죠. 그동안 나는 뭘 했지?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앞으로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은 등등등.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이후에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면서 학습법이니까 교과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 근데 늘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어떤 솔루션을 주긴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을 모르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 지금 컨설팅 같은 거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 아니고, 또는 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소통했던 친구가 아닌 이상, 인강에서 만난 친구들은 이게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어떤 교육관계 속에서 어떤 학교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부 습관을 가지고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조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한국사, 역사 과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혹시나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조금 고민이 된다. 근데 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그래도 판서 내용이 좀 많고 뭔가 좀 내용이 좀 충실한 게 좋다. 그러면 압축특강을 추천하겠습니다. 요 캐스트를 보신 분들은 보통 메가패스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압축특강 같은 경우는 9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강좌를 보시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칠판에다가 제가 판서하는 거죠. 빈칸 뚫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판서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김종웅이 왜 저렇게 판서하는지를 보다 보면 구조화가 된다고 저는 설명하거든. 이미지화하기 너무 좋습니다. 찰칵 찍어놓기 좋아요. 그래서 압축특강 추천드리고요.
다음 밑에 보면은 제가 3시간 파이널이라고 써놨잖아. 요거는 예고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름방학 때는 오픈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름방학 학습법이니까 근데 저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혹시나 우리 아이들 게시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올해도 3시간 파이널 나오나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8월 말에 나올 거예요. 구평보기 직전에 나올 겁니다. 일단 그렇게 오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성적이 잘 나온다. 근데 불안함 때문에 듣고 싶다 그러면 3시간을 들으시고 나는 그래도 한국사가 조금 더 실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 9강짜리 압축특강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 강좌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동아시아 세계사 역사 과목을 하시는 분들이 이 캐스트를 얼마나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개념도 했고 연표도 했고 문제풀이도 했고 제커리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좀 나와. 이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좀 어려웠잖아요. 역사 과목이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성적이 그래도 선방했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필요해. 조금 더 심한 내용이 필요해. 그러면 주제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심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주제특강에서는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이야기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판서에서 쓰라고 시켜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교육과정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외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심화 강좌지. 선생님 수능에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교육과정 외적인 거를 문제를 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다만 이번 6평 봐서 알겠지만 나의 사고의 확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즉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이 요만큼밖에 안 돼.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 어려우니 다른 것들을 바꿔서 이만큼을 내요. 이만큼을 문제를 내. 제시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 그걸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배경 지식이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개념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의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강좌가 있는 주제특강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선생님 저는 개념을 하긴 했는데 약간 좀 불안해요. 연표를 아직 다 못 외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뭔가 총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압축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해서 동아시아사 기준 4주 즉 12강이 끝나고요. 세계사는 5주 총 15강이 끝납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현장에서 하는 걸 찍기 때문에 실제 세계사는 이 한 주짜리 3강은 스튜디오에서 사전 촬영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2강과 15강짜리로 압축합니다. 개념, 연표, 연계교재, 지역적인 거 싹 다 묶어가지고 제가 올판서 한다고요. 한국사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들아 판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중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서하면서 여러분 교재 없는 것들을 추가로 써드리거든요. 그런 거 다 옮겨 쓰시면서 하다 보면 집중도 높은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 압축했기 때문에 총정리하기 너무 좋은 강좌예요. 교재도 얇고 단거나 시키기 좋으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교과적인 내용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제 고3이나 N수생 친구들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알아줘. 알 테니까 제가 사실 이런 교과적인 전략도 중요하고 학습법을 이게 상담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별로 아니잖아요. 날이 더워지는 지금은 얘들아 어떤 교과적인 학습 방법은 각 교과별로 여러분의 실력에 맞게끔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이 캐스트에서는 멘탈 관리랑 체력 관리 이런 공부 습관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날씨가 덥잖아요. 지치기 좋거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도끼를 들고 왔잖아요. 이거. 으이짜. 뭐 대웅전 얘기하면서 도끼 들고 왔잖아요. 왜 그 대웅전에서 썼던 거를 가지고 왔냐면 제가 대웅전에서 도끼를 들었잖아. 제가 예전에 있었던 다이어리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대웅전 준비하면서. 근데 그게 군대에 있었던 앨범을 보다가 그 옆에 같은 박스에 들어있던 다이어리를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군 시절에 썼던 그 다이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지금은 다이어리라고 하지만 일기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고요. 군 생활 시절에 아니라 이거를 수양록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수양록이라고 해.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수양록을 열심히 씁니다. 저는 약간 남자애인데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거 쓰는 거 좋아하나 봐. 지금은 거의 안 써요.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그때는 열심히 썼습니다.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았는지 정말 많은 걸 썼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대웅전 PPT 그림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에 새벽에 어제도 한 새벽 4시인가? 그때까지 계속 다이어리 보다가 추억에 잠겨가지고 보다가 몇 개를 찍어왔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지금 현재 2025년 요 캐스트를 찍고 있는 지금의 김종웅은 좀 사는 게 좀 많이 바쁜가 봐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물론 신경 쓸 게 그때는 없었다는 게 아니야. 신경 쓸 것도 많고 사는 게 바쁘고 하다 보니까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팔짱기도 딱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사색한다고 하죠. 생각하고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김종욱은. 그래요.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좀 가진다고 같지만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썼던 글들을 보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던 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잡생각을 한다고 해서 막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뭐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뭔가 정말 진지하게 뭔가 고민하는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일기 쓰기를 추천하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일기장, 나의 지난날을 여러분께 살짝만 공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경고입니다. 오글거릴 거예요. 오글거릴 겁니다. 약간 싸이월드 감성에 취해 있던 그 당시였고 저는 벌써 이제 아재 개그가 잘 어울리는 그런 나이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오글거려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하나 읽고 중간에 아이씨 못 보겠어 이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내 지난날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플러스 제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고 뒤에 가면 제 친구가 저한테 썼던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제가 지금 현재 김종욱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더라고. 내가 나한테 썼던 이야기와 친구가 저한테 썼던 편지글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워밍업으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조금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제 일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안 보일까봐 확대했습니다. 마지막 연천이 경기도 연천입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군복무했죠. 해병대로. 거기서 연천까지 포병이니까 포사격 실사격 훈련하러 가요. 이걸 ATT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궁금해요? 대웅전 가서 보세요. 거기다 다 얘기해놨어. 사진도 있어. 자, 마지막 연천이란 사실이 날 들뜨게 만들기엔 충분한 게 아닐까. 뭔가 뭐 들떴나 보죠. 제가 이제 그 당시 포반장이었거든요. 아무튼 선탑, 그 포 위에 타는 건 선탑이라고 합니다. 그 약간 계급이 낮아서 전문 용어 후달리면 포 안에 들어가서 있고요. 조금 짬이 차면은 그 선탑을 하거든. 선탑을 해서도 졸음도 안 오고 여기저기 지나가는 풍경들 모두 너무 아름답고 좋대요. 그때 그랬나봐요. 그 아름다운 한강변과 왜 자유로 타고 올라가니까 김포의 논들, 자유로 옆에 한강 그러한 고요한 새벽을 안개가 자욱한 조용한 아침을 우리 대대가 이제 18분이 있으니까 한 대대당 6분씩 있습니다. 포 18분과 수동장비가 짓밟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더라. 갑자기 짓밟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소음을 뿌려야 하고 왜 이렇게 무거운 장비로 이 땅을 짓밟아야 하는가. 공차 중량 21톤짜리입니다. 자, 왜 이런 대이동을 해야 하나. 참 점점점이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강대국에 의해 갈게갈게 찢기고 고통받아야 하는가. 답답하다라고 제가 일기장에 일기를 썼어요. 자, 얼마 전에 대대에서 받은 정신 안보 교육,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 실제 군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원 교육이 있고요. 군대에서만 보여준 정원 자료가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보 교육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지금 현재 상황이 100년 전 구한말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나 보죠. 주권은 갈수록 약해지고 그 당시에 그런 생각했나 봐. 강대국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대한국인으로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제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대 초반인데 지금 이런 생각도 쓸데없는 내가 어찌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기우인가? 나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으로나마 조국 걱정을 하는 또래가 또 있을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등등의 제가 나라 걱정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어릴 때부터.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연천 가는 길. 연천까지 가는 거죠. 훈련하러. 선탑이라는 것이 신나고 재밌기만 한 일은 아닌가 보다.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요. 스트레스도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 내가 맡은 우리 삼포 같은 경우는 삼포, 기준포입니다. 혹시 포병 출신 있습니까? 혹시 군필자 있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사격 훈련할 때 삼포 포반장으로 병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해병대의 기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부대에서는 내가 정말로 그 최초란 소리 들을 정도로 되게 좀 잘했어요. 아니, 잘했는데 삼포가 기준포거든.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실제 아무나 안 시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중사들이 보통 해요. 하사들도 안 시켜, 포반장을. 삼포는. 근데 중사가 하는 일을 제가 대신했죠. 잘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 쓰는 거야. 삼포반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자신감. 어제 오늘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제 쓰는 거예요. 어제 오늘 2병만 3명이에요. 그러니까 제 포반에서 제가 이제 병장인데
우리는 간부가 없어. 우리 포반에는 간부가 없습니다. 병장인데 내 밑에 2병만 3명이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중간에 이제 상병 1병이 많아야 일을 많이 하는데 2병 3명이죠. 사수와 포반장이 봐봐. 사수도 그렇고 포반장도 그렇고 둘 다 아세이야. 이게 해병대 용어라 미안합니다. 신입이란 뜻이야. 아세이. 이게 일본 용어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아세이고. 우리 포반 타 포반보다 훨씬 더 잘했고요. 하나포와 더불어서 사격 찐빠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들 내 지시에 잘 따라줬고요. 열심히 해준 덕분에 총 8발 사격했는데 전부 다 탄착군이 잘 형성됐고 잘했습니다. 칭찬 들었어요. 그 하사들과 중사들이 있는 그 포반 중에서도 내가 잘했다고. 나 그 정도는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생활 말년에 다시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포반정인 듯 싶다. 제가 이제 병장 마지막 ATT 훈련이었거든요. 대규모 훈련, 대대전술 훈련이었는데 마지막이었는데 되게 뭔가 자부심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현재 시간 19시 25분. 밖에는 비가 온다. GP문 사이로 보이는 포카바, 그러니까 포를 이제 커버를 씌워놨죠. 포카바 쳐있는 포와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온 가로등. 아, 집에 가고프다. 집에 가고 싶죠. 병장인데요. 병장 말년에 훈련 끌려가서 포반장까지 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야. 지금까지 좀 재밌게 봤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제 수양록이라고 하는 일기장과 제 친구의 편지를 보여드릴 거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저는 일기 쓸 때 약간 그 일기의 주제 같은 걸 이렇게 좀 따옴표로 묶어놓는 편이거든.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기대를 받는다는 것, 나를 더욱 강하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뭔가 생각을 정리해서 써놨어요. 다른 때는 못 느꼈는데 이번 훈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그러니까 자주포 18분이 일렬로 기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손을 흔들어주거나 신기하는 민간인들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책임감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제가 그 사건 사고랑 관련된 썰도 수업 시간에 막 풀어요. 군대에서.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선탑을 했잖아. 그 포 위에 타고 이렇게 가면은 가요. 그 사진 자료는 그 대웅전 가서 찍어놨습니다. 가는데 가면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게끔 가거든. 보통 6, 7시간 걸립니다. 6, 7시간 동안에 민간인 차량이랑 같이 가요. 근데 우리가 가는 동안에 그 어떤 동네 같은 데 지나갈 거 아니야. 자유로 들어가기 전, 자유로 나와서 어르신들이 가서 손도 흔들어줘요. 아 진짜입니다. 손도 흔들어주고요. 박수도 쳐주고요. 어르신들이 힘내라고 화이팅도 해줘.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내가 자부심 느껴요. 책임감이 생기고 군인을 믿는다는, 특히나 강하다는 해병대를 믿고 안심한다는 표정들 같다고 내가 느꼈다는 겁니다. 듬직해하는 민간인들, 표정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걱정하는 노인분들. 아유, 저 젊은 애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한편으로는 자긍심과 책임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 이 얘기 왜 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고 되게 자주 얘기하죠. 지금 이 시각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부탁이건데 고맙습니다 말은 못할지언정 비하하거나 뭐 우스꽝스럽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 내가 군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그대로 쓴 거 아니야. 그냥 민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딱 보고 우와 하고 기대하는 눈빛, 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눈빛, 박수 한번, 고생한다는 말, 이게 그렇게 군생활할 때 도움이 됐다고요. 그렇게 든든했다고요. 진짜로.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군복무를 끌려왔지만 내가 군복무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내가 이렇게 훈련 열심히 하고 내가 나라를 지킨다는 그 자부심. 월급은 33,300원밖에 안 됐지만 이병 때 그 월급 받으면서도 그 자긍심 하나로 사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을 존중합시다. 그게 메시지는 아니었고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또는 내가 지나가면서 봤던 민간인들로부터 내가 뭔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 또는 내가 포반장으로서 내 밑에 있는 내 이제 후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후임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거 포 사고 잘못하면 진짜 큰 사고 나는 거예요. 18km, 20km 날아가서 이 탄착군이 형성되면 반경 50m가 초토화야. 요 오차 하나로 진짜 큰 사고 나거든. 내 밑에 있는 애들 내 지시를 잘 따라야 돼. 그럼 그 내 밑에 있는 애들 날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잖아. 위에 아까 써놨잖아요. 나의 명령을 잘 수행해준 우리 부하들. 내 밑에 있는 그 후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게 나에게 큰 책임감을 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게 어쩌면 삶의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게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그래. 혹시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고 있다고 혹시 이렇게 느껴지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캐스를 여기까지 봤으면 한번 팔짱 끼고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봐. 누가 나를 믿고 있지?
누가 믿을까?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나? 이 힘든 수험 생활을 헤쳐나갈 때 이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혹시 그대 스스로를 믿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끊임없이 나를 못 믿으면서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나를 응원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못할 거라고 자꾸 깎아내리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신뢰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군대에서 누군가의 눈빛과 박수 한 번으로 그렇게 삶의 원동력을 얻은 것처럼, 군 생활을 이겨내는 힘을 얻은 것처럼, 내 밑에 있는 후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의지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을 보낸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글을 하나 이제 소개할게요. 자, 친구가 저한테 썼던 편지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예요. 제 첫사랑스레도 등장하는 그 분당에서 이제 카페 하고 있는 그 기봉이라는 친구야. 기봉이 실명이 아니야. 실명이 아니니까 얘기해도 돼. 그 썰프 때문에 기봉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친구가 촬영일 기준 어제 우리 연구실에 와가지고 한참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사갖고 와가지고 앉아서 한 4-5시간 떠들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바쁘지만 그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었나 봐. 돌아보니 제가 요즘에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 많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뭔가 이렇게 털어낼 법한 그런 상대가 필요했나 봐. 그 친구가 생각이 났고 그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그럼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재수 시절에, 저 재수한 거 알죠? 이제 캐스트에 있습니다. 기숙학원에서 나 재수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끝이 어떤지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기숙학원에 있을 당시에 이 친구가 남자가 남자한테 편지를 주고받았거든. 되게 오글거려. 근데 지도 오글거리는지 알아. 보여줄게, 잘 봐. 투, 김종욱이 받아라. 남자답죠? 아, 나다. 아이, 남자애들끼리 잘 지내. 아,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나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야로 끝나죠. 난 어제 중간고사 끝났다. 이 친구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조금, 아주 조금, 웃음, 생각났더라. 아, 남자애가 이 정도 표현하면 되게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했나 봐. 아, 이 자식. 아무튼, 이 친구가 저를 좀 보고 싶어 했나 보죠. 아무튼,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더라.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야. 여러분한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더라. 왠지 나도 시험 보러 가야 될 듯한 느낌이다. 너 기숙사학원 들어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이 코앞이네. 제가 기숙학원 들어갔죠. 시간이 빠르다는 말에 실감 100개 정도 하고 있다. 뭐야 100개. 아무튼 처음엔 너 대전 자주 나오고, 제가 대전 나오죠. 집이 대전이니까.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솔직히 반갑지만은 않았다. 제가 이제 휴가를 매번 나갔거든. 잔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새끼 편지에다가 이 새끼 비싼 돈 주고 들어가서 여자친구 있다고 나와가지고 공부는 고사하고 쉬지도 못하고 놀기만 하다 간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제 캐스트를 보신 분은 알지만, 제 첫사랑서를 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그때 여자친구 있었거든. 제 재수 시절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득 내 핸드폰에, 기봉이 핸드폰이야, 아직까지 적혀있는 글을 보면서 널 믿기로 했다. 그냥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죠. 어디 갔어? 기억하냐? 못할 것 같냐? 난 믿어. 네가 고3 때 내 폰에다가 써준 거다. 크크. 그 당시에 저는 고3 때 핸드폰이 없었고 이 친구 핸드폰이 있었거든. 이 친구 핸드폰에다가 바탕화면에 못할 것 같냐? 난 믿어. 이런 걸 써놨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왜 싸이월드 감성이라고 해서 막 그런 거 많이 쓰잖아. 막 울지 말고 강해져라. 막 그런 거 있지. 그런 걸 제가 이게 문구를 썼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못할 것 같냐? 난 믿어.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내가 그 친구를 믿거든. 난 지금도 믿고 그때도 믿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고3 때 내 폰에서 써준 거다. 너 수능 볼 때까지 저거는 내 폰에서 안 지워질 거다. 예전에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기억나냐? 제가 고3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기봉이랑 짝꿍이었거든, 둘이. 맨 앞에 앉아서 둘이 비슷하게 새카맣게 생긴 애 두 명이서 짝꿍이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얘 뭐야 형제야 막 이랬거든. 근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말을 안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한 1, 2주 됐거든. 말을 안 했어. 그냥 불편한 거야. 이유가 없습니다, 얘들아. 진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예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불편하고 밥도 그냥 말도 안 하고 먹고 막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되게 어이없게 그걸 잘 풀어냈거든. 근데 그때도 이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은 녀석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어릴 적 일이긴 하지만 난 그때 폰에 써준 믿는다라는 말 참 많이 생각했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믿어줄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을지라도 나한텐 그게 엄청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이제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마. 이 친구에게 제가 썼던 말을,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편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똑같이 해볼게요. 믿는다 임마.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페이스 유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면 네 실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뿐만 아니고 너의 부모님이나 찬이,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 넷, 제 친구들 사총사 있어요. 그 태평천국운동과 관련된 그 캐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너 응원하고 또 믿고 있다. 네가 친구들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랬던 거 1년 동안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던 건 너 역시도 우리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제가 그 당시 그 친구를 믿으면서 썼던, 그 친구가 힘들어할 때 썼던 그 핸드폰 문구. 이 친구가 핸드폰에, 이 친구가 편지를 통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나 스스로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께 어줍지 않은 어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믿음직한 우리 큰아들 웅아, 우리 어머니께서 또 재수 시절에 저한테 편지를 쓴 게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어젯밤에 막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러하니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해주세요. 아니면 또 막 글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좋아요라든가 구독이라든가 수강평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써주면 그럼 그때 가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해놓고 나서 제가 학습법보다는 실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낱낱이 여러분께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보는 모습이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습이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조교쌤들도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일상생활이랑 인강에 나오는 모습이랑 현장에 사는 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의 일기장의 일부를 보고 나서 나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약간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 저 사람의 이야기가 뭔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책에서 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겪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얘기 들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 혹시나 이게 잘 전달이 됐다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내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못 믿겠어요? 누가 나를 믿는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저를 신뢰하세요? 내가 뭔가 좀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감사히 받고요. 그 믿음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을 믿는 걸로 돌려드릴게요. 스스로 못 믿겠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이 뜨거운 여름날 잘 이겨내시기를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